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샤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고 또 평론, 정치적인 시각, 시선이 누구보다도 아주 날카로우신 우리 조원진 대표를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현안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우리공화당이 현재 어떤 위상인지 어떤 데 주원점을 가고 있는지 총선을 앞둔 또 우리공화당의 내부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한 달 되셨는데 또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는 거의 다른 나라의 한 3년, 4년 동안에 벌어질 일이 다 벌어지죠. 네, 정말 아주 다이내믹 코리아. 일들이 네,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었죠.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고 네. 정치권만 보면은 네. 참 폭발하죠, 폭발. 그렇죠.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주 조원진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예, 제가 보는 댓글창에 제일 위에는 크리스탈님, 김하수님, 도레미님, 레모님, 무궁화님, 생각의외님, 잘살자님, 나마마님, 나가님, 또 은하수님, 오수미님, 전사님, 허근님, 예, 몽요나님,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총선이 불과 1년 2개월, 내년 4월 10일입니다. 총선 4월 10일이 이제 사실 1년이 지나면은 또 금방 쏜살같이 시간이, 총선의 시계는 빨리 흘러가기 마련인데, 글쎄요, 우리 공화당 얘기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우리 공화당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이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 이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직접 조원진 대표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총선 전략이라든가 대응,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지금 내년 4월 선거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공천 작업들이 각 당마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제 현재 양당 정치의 폐해라는 게 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그전에는 이제 정치야 사리라 하고 관망하지만은 지금은 워낙 정치가 잘못해서 네. 국민들이 어려운 국민들한테 너무 더 어렵게 만드는. 네. 양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무능하다. 네. 또 무책임하다. 그렇죠. 부정부패, 내로남불, 요즘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그렇죠. 방탄. 또 개딸들의 팬덤 정치, 예. 또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의 과도한 개입? 당무 네. 경선 개입, 그렇죠. 또 그 경선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측근이라는 또 윤핵관이 밀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나 김기현 후원회장은 탈당 문제, 그렇습니다. 탈당까지 또 탄핵 그러죠. 문제까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서 참 보기 힘든 무능한 집권 여당을 보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 그러고, 예. 이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자유시장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5년간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동안 침묵했잖아요. 침묵. 맞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은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적극적인 퇴진,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규탄, 네. 그다음 내로남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흐트러 버리고, 그렇죠. 체제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하고 전면전을 우리는 5년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가만히 있던 윤핵관들이 그 대통령 선거 얼마 몇 달 했는가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를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긴 것 같이 오만하게 네. 국민들 무시하고 이번에 그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당사에 저렇게 무기력하고 예. 또 당정 간의 관계가 경계선도 없고 네. 또 대통령실은 뭐 정무수석이 대놓고 1위 후보를 디스하고 그렇죠. 네. 또 국회의원들이 뭐 저는 같은 국회의원들이 50명씩 모여가지고 조선들이 연반장. 뭐가 집단 린치 그렇죠. 과거에 네. 우리가 막 정말 아픈 기억들이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네. 학교 폭력보다 더한 왕따 따돌림 집단 린치 그게 저는 그 자체가 반이성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네. 공정도 불공정, 그 다음에 상식도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네. 집권 여당이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누구 탓할 것도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한편으로 보면 야당 복원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방탄국회 때문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네. 윤핵관들의 전행. 저는 그 윤핵관들이 문재인 정권 때 뭐 했는가. 그 사람들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그 5년 그 나라를 망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별로 역할이 없었다 이래 보잖아요. 예. 뭐 모든 것을 이제 그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윤석열 정부는 뭐 전부 문재인 정권의 탓하고 이제 10개월 되면은 자기의 그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양당 예. 정치의 폐해를 볼 거냐. 1등 국민의 1등 한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료 정치를 계속 봐야 되는가. 이 사료 정치를 보면서 또 뽑아줘요. 뽑아주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후회를 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 차리자. 네. 왜 국민들이 잘못 뽑으면은 최고 나쁜 놈, 최고 무능력한 사람, 예. 최고의 악질,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뇌를 대신해서 대의 정치라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대의 정치의 체제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뽑아서 네. 국민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국민들이 가려운 힘들어하는 부분을 너가 대신 좀 해달라 이랬는데 87년 그 헌법 이후에 예. 이 3당 야합에 의해 가지고 양당 체제가 고착화 되고 예. 지역 이색이 완전히 갈라지고 뭐 오른쪽은 뭐 빨간색만 꽂으면 다 되는 거 그렇죠. 왼쪽은 예. 파란색만 꽂으면 다 되는 맞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정치들이 된다. 물론 저도 그동안 그런 정치에 속해 있었지만은 바깥에서 나와 보니까 다 보여요. 아. 도대체 이 사료 정치를 언제까지 1등 국민이 참고 갈 거냐. 예. 1등 국민들이 사료 정치를 어떻게 참고 갈 거냐. 또 지금 MZ 세대들이라는 그 2030 세대들이 네. 또 10대도 마찬가지고 뭐 이 세대들이 그 수용이 되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정교조도요. 네. 정교조가 저렇게 배타적이고 이념적이로 또 반정부 투쟁을 하고 이념 자체가 완전히 자유민주 체제의 이념이 아닌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정교조 예. 내부에서도 이제 노조 가입이 정교조 아닌 다른 노조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될 상황까지 왔잖아요. 예.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민노총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이 저렇게 행포를 부리고 악행하고 네. 또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악법을 만들어내고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들어와서 그거하고 차별화 들어왔더니 고용이사제 같은 거 도입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반합에 의해서 반발 세력들이 안 온다. 그게 가장 늦은 게 노동계고 그보다 더 늦은 게 정치계다. 정치계다. 그 정치판도 이제는 속을 만큼 87년부터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은 그렇죠. 35년을 속았잖아요. 양당 정치에. 그리고 그것도 잘하면은 뭐 양당 정치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끝갈 뭐 국민들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는 당내끼리 싸우고 하나는 또 저끼리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금도끼가 예. 금도끼가 완전히 나무도끼 상황 됐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일어나셔라. 저는 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정치를 좀 오래 한 입장. 그렇죠. 국회의원 한 3번 해보고 그러죠. 또 아스팔트에서 그 아스팔트 투쟁을 한 6년 7년 해보니까 예. 보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는 일동 국민이 사류의 네. 정치, 저질 정치, 저질 정치. 국민 외면 정치, 저끼리 나눠 먹는 정치, 야 네. 네. 그러한 부패스러운 그러한 정치 개혁을 국민들이 할 때가 됐다. 네. 이번 시기에 놓치면은 이번 시기에 보세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때문에 개떨달의 팬덤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구도를 맞습니다. 만들어놨죠. 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존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제도고 분명히 행정과 그다음에 사법과 입법은 다른 겁니다. 예. 지금 입법기관이 줄어드니 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법이 거지에 참 검찰도 들어오고 대법관도 들어오고 뭐 사법기관이 돌아가지고 예. 입법을 옥죄고 있고 하나는 행정이 대통령실이 혹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윤핵관들이 그냥 당을 지고 흔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대한민국 기본 헌법적 가치 기본이 3공구 분립이 무너지는 상황. 그 원인은 뭐냐? 정치가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네. 자질 없는 정치인들, 줄 서는 정치인들, 그리고 뭐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 또 뭐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은 또 혹은 이재명한테 잘 보이면은 공천 줄까 싶은 그러한 그 갈대, 뭐 갈대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고 레밍, 지새끼 같은 그런 정치들을 레밍. 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저 오만함, 민주당의 저 팬덤 정치, 정의당도 좀 꼼짝 못한 6석까지 뭐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좌파에 정의당이 한 30석 갖고 있고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이 한 30석 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각자가 120석 가졌다고 봅시다. 함부로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총선 때 완전히 물갈이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요. 예. 견제할 수 없는 양당을 딱 갖다 놔놓고 양 한쪽이 죽으면은 한쪽이 다 독차지하고 예. 뭐 그러고 내가 내 편 아니니까 국회에서 올바른 그 법안 통과 하나도 안 하고 정책 관련 법안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그런 법안 통과 안 시키고 그래서 양쪽 다 똑같다. 네. 이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네. 보수 정론지로서 네. 정치 개혁 말로만 지금 뭐 저 국회의장도 뭐 얘기하고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말로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예.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로서 너가 도저히 봤더니 문재인 정권 5년도 그렇지만 지금 하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왜? 견제 세력이 없다니까요. 여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 견제 세력이 있습니다. 견제하는 내부의 목소리 하나도 그렇죠. 인정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 말 한마디 했도 그건 무슨 홍준표 시장도 똑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참에 국민들께서 이제는 깨치는 수밖에 없다. 4등, 4류, 그다음에 이 소위 심성들이 덜 돼 있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보다 자기 개인을 위하고 자기의 말년을 제대로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게 불명예인 줄도 몰라요. 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르치우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예. 아무튼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자. 정치 제도, 선거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예. 일단 정당 개혁, 그다음에 정치인 개혁,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 개혁을 해 나가자. 왜냐하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했던 노동, 그다음에 교육, 연금, 혹은 또 권력기관의 네. 행정 개혁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네. 누가 주체자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주체자예요. 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썩어가지고 개혁 대상자가 돼 있는데 개혁을 해야 될 주체자가 개혁의 대상자가 돼 있으니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정치 개혁부터 하셔라. 그것은 굉장한 도전과 굉장한 용기와 그렇죠. 굉장한 모험이 필요하다. 그 정치 개혁은 자기 뼈를 깎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자기 뼈를 깎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치인 내 모르는
그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정치의 인맥이 막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걸려가 개혁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 신세 진사랑 오시죠. 나오면은 내가 정치 개혁을 필두로 해서 국민들이 정치 개혁하자고 하면 80% 90% 찬성한다. 그 동력을 가지고 네. 3대 개혁도 추진해 나가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예. 말들 죽으라고 안 듣더라고. 예. 그렇게 많은 제언을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진 않더라. 참, 예, 정치 개혁이 얼마나 요원합니까? 네,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 도중에, 네, 빙빙TV님, 엄제약TV 울산님, 테네시용님, 예, 매력혜영님, 예,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조원진 대표 힘찬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여의도 정치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예,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대한민국의 정치 평론하는 뭐 종편이라든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정치 평론하는 그 분들 중에서 글쎄요 가장 시선이 예리하고 그 예리한 시선에 따뜻한 예, 감성도 녹아있는 예, 대표적인 그런 그 정치인이자 수준 높은 평론에 예, 우리 조 대표님이 넘버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자주 모시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쪽에 고정 출연 언제나 돼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한 달에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호응을 해 주시고 하면은 예, 더 자주 뵙는 시간이 아마 오실 겁니다. 예, 사실 한 정당의 대표님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아시아투데이는 이른바 우리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서 저희 신문, 종이신문 또 인터넷 신문 이 방송 모두 다 대한민국의 정론 방송으로서 자유우파의 아주 확고한 그런 진지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고견을 많이 참고를 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화이팅입니다라고 조 대표께서 지금 한국의 정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왜 정치개혁 하는가를 아주 거의 피를 토하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의 정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양당 정치를 우리가 맡겼더니 양당이 정치를 잘해주면 이 정치개혁 얘기가 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지금 그 양당 정치가 움직이나요? 예, 절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 유권자 국민들께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시는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우리는 총선을 통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총선이 불과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를 거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비범TV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비범TV님.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원진 대표의 응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셨고요. 저희도 기본 고정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으쌰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좀 계시면요. 예, 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이것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정통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불과 제가 이쪽으로 동아일보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1년 3개월 되는데 벌써 14만 5천 분이 훨씬 넘는 구독자층이 생겼고요. 아주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보수 자유우파 진영의 아주 정론 방송으로 지금 거듭 이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오전 11시에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의 건승을 여러분들께서 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시아투데이 또 김동원과 조원진 대표님이 같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총선 이전까지도 물론 많고 총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우리 조 대표님? 네. 좋습니다. 지금
총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인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50만 당원에 5만 이제 책임 당원, 네. 이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정의당이 한 1만 명의 책임 당원인데 책임 당원. 네. 네. 뭐 제3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의회 진출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네. 걸 받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네. 뭐 저는 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추후에 후회가 없다 이래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1월 달에 전국 주요 간부 그 교육은 거의 다 끝마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행부, 3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네. 중앙 당직자, 그다음에 시도당 당직자, 우리가 이제 5만 명 책임 당원 중에서 예. 20% 1만 명의 그 당원 책임 당원 간부화 작업을 하자 이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각 시도당에 한 10,000명 정도 이제 1,000명 정도의 그 핵심 간부 당원.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의 핵심 간부 당원들이 갖춰진다. 예. 그리고 뭐 인재 육성은 좀 뭐 저희들도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또 경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해서 또 선거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네. 또 우리하고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정당, 또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우파 단체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6년의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네. 이런 강령에 따라서 진실 정의의 투쟁을 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이나 뭐 이런 것 같이 꼼수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왜냐면 뭐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 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꼼수 정치를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그러한 참모를 끼얹는 혹은 예. 배신하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예. 뭐 서로 이제 뭐 탄핵에 자기가 했니 안 했니 이제 하는 네.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공화당의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정치 또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국민과 고통을 같이 하려는 그런 정치 이 정치가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이제는 많은 평가를 받을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여러 방송에 많이 나가는 것도 네.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음해에 의해서 혹은 강성 뭐 이미지. 거짓 네. 선동에 네. 의해서 더 씌워진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바꿔가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 우리 공화당을 국민들께서 한 6년 7년 보셨으니까 네. 저 사람들의 우리 공화당의 저 사람들이 그냥 뭐 길거리에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의 그 맨파워가 네. 또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번에 교섭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숫자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된다. 네. 어렵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다른 뭐 양당이나 혹은 다른 정당도 같이 뭐 시시비비 뭐 일희일비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네. 그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 민생의 바다에 6년간 다녀본 경험을 가지고 예. 그러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네. 조직 정비는 2월, 3월 달 내로 조직 정비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전략적 지역을 어떻게 정해 나갈 거냐. 예. 그리고 그 전략적 지역에 맞는 인재들 어떻게 할 거냐. 또 선거제도가
이게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4월 초까지 기본적인 안들이 좀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중대형 선거구제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뭐 중대 선거구제든 네. 소선거구제든 뭐 비례대표 역할을 좀 더 한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이 준비를 해나가겠다. 우리의 진정성은 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 보수 중에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화당한테 30석을 준다. 뭐 우리가 30석의 국민의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전체를 다 바꿀 우리 잘못된 구태 정치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 저희들은 아스팔트에서 경험도 많고 또 투쟁 고통의 투쟁 시간을 네. 겪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집회 나가면은 그거가 가시밭길로 가자. 아, 가시밭길로. 고통의 칼날에 서자. 네.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게 우리 구호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단지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지금까지 5, 6년간의 투쟁, 또 지금 우리 공화당의 변화, 네.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의 객관적인 평가, 또 우리 공화당 이제 출마자들에 대한 네. 어떤 그 관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은 저희들은 원내 교섭단체까지도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지금 최근에 벌어진 여의도 정치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그 분석과 예측까지 해 주셨습니다. 역시 조원진입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김진영님, 오준현님, 려강님, 잘살자님, 파블비치님, 제이득임님, 나비범TV님, 김현수님, KD초이님, 매력혜영님, 테니스용님, 엄제약TV 울산님, 빙빙TV님, 예, 소중한 정성,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조원진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멀리서 박수를 지금 보내주고 계신 여러분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조원진 대표와 저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을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봐 주시는 게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게 화면에 하나 둘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서 예. 시선 집중이 잘 안 돼. 그렇죠? 이 중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중간에 지금 보고요. 여기 보면은 예. 댓글에 이 50억 클럽 특검 얘기가 계속 50억 클럽.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박상도 전 의원하고는 뭐 여러 가지 친분이 있고 예. 뭐 그런 대구에서 뭐 우리 평준화 일기 학교는 같은 학교를 안 아, 이게 다녔지만 평준화 일기시군요. 예. 이 세력이요. 그 일기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네. 있는데 곽상도 의원의 50억에 대한 무죄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예. 특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을 받고 그렇죠. 뭐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 집 하나 마련하고 이 꿈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집값 비정상적 상승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집을 갖는 희망도 사라졌지만은 이러한 정상적인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50억 뇌물, 곽상도 의원 아들에 준 50억이 뇌물이 아니고 그렇게 무죄가 났다는 것은 그리고 이 재판 재판 그 판사의 성향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 사람이 오히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지금 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공화당이 제일 먼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정의당이 나오더라고. 아, 그러고 또 이제 뭐 정의당은 뭐 이재명 그 체포 동의안 가결에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50억 클럽은 크게 보면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50억 클럽 특검을 우리 조 대표님이 처음으로 제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당시에. 저희들이 예. 그 전에 50억 클럽에 대한 진상을 했는데 왜 수사가 이렇게 안 되냐. 그렇죠. 예. 검찰 수사가 안 되고 경찰 수사가 안 되면 특검할 수밖에 없다.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네.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불가능한데 50억 클럽의 부분은 이번에 이제 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렇죠. 50억 클럽 특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민주당은 네.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렇게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둘 다 게이트라니까 한번 파보자. 국민들은 이번에 50억 거기에 곽상도 아들에 대한 50억의 무죄가 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충격이 분노로 이제 바뀐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도 이거 국민들이 이해하겠냐는 발표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50억 클럽을 파야 되는데 첫째는 권순일 네. 대법관의 행위, 그러죠. 그다음에 행동, 뭐 2억 4천인가 뭐 거기에 그 자문료 법률 자문, 저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네. 보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판 거래 의혹에 권순일 대법관이 있어요. 요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거야.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그 법에서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날라갔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네. 뒤집어서 날라가. 그렇습니다. 그럼 김만배와 권순의 그 커넥이 있었다는 커넥션이 거예요. 당연히 이걸 있었겠죠. 어떤 방법, 돈을 줘서 그런 건지 무엇을 줬느냐, 예. 실질적으로 50억을 거기에 전달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 문제예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 이미 나타난 것만 해도 딸이 퇴직금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까지 분양받고, 분양받았죠? 그다음 네. 친척이 네. 분양 대행에 관여하고, 자 박영수 특검한테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지? 특별검사한테?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양쪽에 다 담보를 집어 걸어놨다. 하나는 자기 재판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그다음에 이재명을 통해서 그 이재명을 살려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갈 경우에 담보를 잡아놓고, 예. 하나는 박영수 특검이 그 특검 부분에서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은 뭐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거의 보수 청에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수사팀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보수와 그렇죠? 진보의 네. 양쪽에다가 다 담보를 걸어놓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현직 대통령도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건 특별검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검찰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이 무죄 대응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재심 청구를 검찰이 했지만은 그거와 달리 저는 이제 경찰 검찰의 손을 떠났다 이번 이걸로 해서. 네. 자 그래 되면은 곽상도의 50억 아들 50억 문제가 이 소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문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저는 그 재판 판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녹취록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도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 그다음에 유동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연관돼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도 그럼 무죄가 되는 건가? 이게 잘못하면은 대장동의 그 대형 게이트가 무죄 상황으로 가면 양쪽 다 끌어온 상황이 되면은 그렇죠. 지금 그 문제가 터진 게 언제입니까?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특검을 하라는 게 아마 7, 80%될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이걸 안 받는다? 혹은 국민의힘이 이걸 안 받는다? 그거는 아마 그 역풍, 민심의 예. 역풍을 이겨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50억 클럽에 대한 이 관련된 입법 뭐 국회든 행정인이든 네. 그다음에 사법에 관련된 검찰이나 판사든 다 한번 까보자.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얘기를 들어서 네. 퇴직금 50억 줬다는데 충격받았는데 그게 무죄라고 하니까 더 충격받았잖아요. 그러죠. 그럼 네. 다 까자. 다 까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 요구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그다음에 민주당도 뭐 다른 정당들도 이거를 거부하면은 굉장한 의혹을 낳고 그렇죠. 그래 되면은 민심의 역풍을 받고 예. 그 역풍이 상당히 오랜 여진이 있을 거다. 그렇죠. 총선까지 이어질 그래서 가능성이 있죠. 저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을 적극 실시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고요. 예. 조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너무 열변을 떠하셔서 목이 마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개혁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실 텐데, 자, 정치개혁에는 커다란 담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개혁을 하면은 지지율이 70%가 되고 나머지 3대 개혁은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정치개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치 해방선을 해야 돼. 나는 구태 정치에 묶이지 않겠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들어올 때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에 들어가서 구태 정치에 묶일 거냐. 예.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내가 깨고 나갈 거냐 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개입, 뭐 그다음에 경선 개입 문제에 보면서 윤석열 주변에 참모들이 걸렀다. 그다음에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딱 자기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래가 정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는 이상민 그 장관의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이번 탄핵 사태 나기 전에 도의적 책임지고 미리 물러서야 된다. 예. 왜 대통령한테 저렇게 부담을 줬느냐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자 이래 그래도 대통령이 사퇴를 안 시키고 지고 있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뒷북 맞췄지요. 뒷북은 말로만 떠들지 말로 떠드는 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겹게 들었다니까. 네. 그렇게 말로 떠들어가 기회주의자들이 대통령 배신하고 정권 자체를 사이주의 정권한테 넘겨줘 버렸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치 기반도 없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금 무력화된다 그러면 거의 하루도 안 쳐다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 개혁 깃발을 윤석열 대통령이 드는데 국민의힘하고 거리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 국민의힘을 짜게 하십시오. 너가 나갈 사람 나가라. 공천을 통해서 개혁 인사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당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도저히 국민의힘 가지고는 이 구태 정치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갑시다. 제가 새로운 정당을 심평 변호사 말대로 탈당.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 정치개혁 과제를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실천하고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3대 개혁도 하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용기와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다음 총선 구도에서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요. 지금은요, 기존 정치한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기존에 자기 대통령도요, 그냥 버린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누굴 믿어? 윤핵관들, 제일 먼저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버린 사람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하잖아요. 강호에는 인재들이 많다. 그 인재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괜찮은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있어요. 예. 그 세력들을 껴안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은, 아니, 국민의힘 몇 명 남아있겠어요? 그럼 다 받는 것도 아니야. 국민들로부터 밉상들은 다 빼요. 윤핵관들, 국민 밉상, 윤핵관 빼고, 나머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은 뭐, 이준석 사람도 뭐 이준석이 미운 거지 천하람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같은 개혁 과제를 가지고 가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안 되더라도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면 저는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110석 중에서 뭐 한 3분의 2, 네. 3분의 한 70석은 들어온다. 나머지 50석은 질의멸렬, 다음 총선을 통해서 질의멸렬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집권 여당이 되는 당은 윤석열 신당이 되는 게 맞다. 정치개혁을 할 경우에. 예. 그러면 그 신당에는 다음 총선 끝나면은 다 이쪽으로 모인다. 무소속 출신도 그렇고 다 모여서 하나의 개혁 정당을 만들어서 개혁 과제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도 이제 그런 거죠. 그때는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차이가 다르군요. 그 차이, 여기는 네. 4년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좀 큰 그림을 그려라. 아하. 큰 그림을 그려서 저는 이런 거예요. 3대 개혁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대한민국이 무너진 사항들이 이 노동 문제, 교육 문제,
뭐 저출산 고령화, 연금 문제, 저출산 고령화가 연금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지지율을 70% 올려야 되는데 지금 35% 박스권에 딱 묶여가지고 있는데 다음 총선 못 치르면 내려가면. 예. 그래서 대전환. 제가 퍼즐을 다 그려놨어요. 그려보니까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아. 개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혁 과제를 실천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깃발을 드셔라. 정치개혁의 깃발을 이제 들어라. 국민의힘 이런 거 자제부리한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너끼리 싸우라. 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하고 개혁 과제 실천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현직 대통령이 4년 남아 있는데 그러면 공천 학살할 필요도 없어요. 네. 공천 학살은 그때부터 막 싸움 벌어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윤석열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네. 공천 학살이 나가 유승민은 이준석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철수까지 포함해가 신당을 하나 차려요. 예. 이 사람들하고 이 사당 민주당도 짜게지겠죠. 이 사당 구조로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이 안 짜게지면 어떡할 건데. 그건 백전백패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 공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는 우리 당에 입당하는 걸 당신들 거부해. 그게 공천보다 더 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3분의 2 나오고 3분의 1은 남아있는데 3분의 1은 총선 치르지도 못해요. 그냥 질의멸렬되는 겁니다. 왜? 개혁과제, 개혁 대통령의 개혁과제에도 따라오지 못한 정치인은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앞뒤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감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오늘 다시 봤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또 저런 정치인이 있었군요. 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조원진 대표 대단하시죠? 네. 지금 정치개혁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만히 제가 듣고 보니까, 지금 조원진 대표가 말씀하신 정치개혁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은, 예, 윤석열과 조원진의 어떤 그 콜라보, 같이 할 수 있는 개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한 일인지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겠다.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은, 막 훨씬 더 지금보다도, 예, 조원진 대표의 역할이 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원진 대표 또, 힘차게 응원을 많이 더 해주시면은,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우리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수석 스크린 참모들 스크린 하면 예, 뭐합니까? 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다 하고 그 보고를 사람들이 하겠죠. 생각하지 네. 못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70% 가까이 가야 됩니다. 네. 특히 노동개혁은. 네. 그래서 네. 이 대통령의 탈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4일 전에 저희 모 대통령실의 수석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귀띔을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애들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다 스크린을 내서 대통령이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 예, 믿어보고, 이게 고원, 아주 뭐, 양약은 쓰지만 이게 몸에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시간이 올리라고 봅니다. 예, 말씀 도중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말씀, 백만송이님, 소라님, 제임스 찬님, 김진영님, 오준현님, 려강님, 잘살자님, 파블비치님, 제이드림님, 백만송이님은 2번이나 소중한 정성 보내주셨고요. 나비범님, 김현수님, 캐디초이님, 매력혜영님, 테네스용님, 엄재학 울산님, 빙빙TV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성, 예,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트럼프 슈퍼맨님이 조원진 삼행시 우리 PD가 찾아서 좀 띄워놔 주십시오. 열심히 삼행시를 띄워놨을 텐데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맨님이 방송 지금도 계속 계시면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길 바랍니다. 삼행시를 애써서 했는데 또 제가 소개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했다든지 제가 삼선 국회의원 해봤죠. 당에서 그렇죠? 네. 여당에 서열 3위까지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도전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탈당하기 전에는. 그 정도로 단단한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거는 음모다. 이래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나왔는데 제가 정치를 보좌관 생활도 하면서 오래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선무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정치의 역대 정권을 보면은 대통령은 개혁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그 개혁 과제를 막는 사람들이 측근들이라고 해요. 아, 근데 윤석열 측근들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대로 비친 사람이 꽤 없어요. 1년 하셔가지고 지금 10개월 해서 네. 이제 정치판도 대부분 아신다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보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지? 과거에 보면은 뭐 선진화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네. 밖에서 국회 안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건 문제지. 국회의원들이 110명이 왜 텐트 치고 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악법 문제에 대해서 왜 못 싸웠냐. 예.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웰빙 정당이라. 그 웰빙 윤석열 정당, 대통령의 그렇죠. 네. 개혁 과제가 먹히는 게 국민들이 벌써 사등 정치, 사류 정치인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 개혁부터 하시라.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시급한 넘버원 과제를 우리 조 대표께서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네. 아실 거예요. 뭐 저도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 뭐 저하고 그렇죠. 같이 정치를 했던 다 뭐 사람들이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많은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교섭단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 교섭단체 만들면 우리가 바꿀게요. 우리가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네. 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 법안을 내고 그다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화당이 하면 돼요. 우리 공화당이 실천하 왜냐면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내려놓는 건 너무 잘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20석의 교섭단체만 만들어주면은 우리 공화당의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3대 개혁도 우리 공화당이 나서서 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 정치인 중에서 저만큼 개혁과제에 대해서 이 협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했잖아요. 추미애 그렇죠. 전 대표 위원장이 저하고 파트너고. 예, 기억납니다. 공무원 예. 연금개혁 강기정 의원이 저하고 파트너였어요. 실질적으로 양대 개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개혁을 해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상대를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관철해야 될 개혁 과제는 관철하는 그런 것이 예. 정치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깃발을 못 드시면은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양당의 표해를 갈 게 아니고 우리 공화당한테 gem보를 던져야 됩니다. 네. 그렇다. 너가 말대로 너가 공화당한테 20석 줄 테니까 너가 한번 개혁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요. 국민의힘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역구 가면은 우리 공화당은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게 못해라고 손가락 받으면 그게 개혁이잖아요. 예. 그런 개혁 주체 세력들을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예,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20석 아니겠습니까? 예, 20석을 만들어 주신다면 많은 변화가 여의도 정치판에서 일어날 것으로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 조 대표께서 말을 하는 거에 제가 흠뻑 심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척박한 토양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메시지를 계속 생산해 나고 하면서 여러분들 꼭 뭐 아스팔트 투쟁 이런 단계를 훨씬 넘어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의석이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을 몰아주셔서 아주 여러 명의 국회의원, 아주 이왕이면 원내 교섭단체까지, 물론 조원전 대표가 당연히 그 선두에 서야 되겠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설마 했던 그런 그 정치 개혁이 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당원수로 보면은 네. 50만이니까 전체 양당을 다 합친 당원의 이제 1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00명의 10%는 30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원수로 따지면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역, 이기주의, 그 지역에, 뭐,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뭐, 인물도 없이 그냥 막 찍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찍고 후회하지 마시고, 인물 보고,
우리 공화당 보고 저 조원진을 보고 우리 공화당을 교섭단체 만들어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이 기업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디테일한 강론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마 상당히 부분 모아질 겁니다. 끝내야 되죠. 네. 1시간 반. 예, 여러분들. 예, 저는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의 그 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제 말씀은 제 또 매일매일 하는 오전 11시 김돈의 하이파이브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할 수가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예, 오늘은 조원진 대표의 그 물 흐르듯이 가는 열정적인 그런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조 대표와 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한 우리 방송이 널리 펴지고 물론 대통령실에서 계속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윤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더 시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지금 제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좋아요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던져주시면 그게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되니까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우리 조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이런 방송이 있네, 좋은 방송 같다라고 하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와 주시는 게 지금 가장 쉽게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네, 제가 어떤 현안에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평론에 위치해 있는 분이시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방송 마치는데 좀 섭섭하다 하시더라도 예, 금방 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을 또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메라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투데이가 보수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민노총 해체문제를 들고 나오시고 그래서 아시아투데이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우리 보수 정론지로서 또 민노총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신문 그러한 신문이 우리 공화당의 강령하고도 맞다. 우리 투쟁 방향하고도 맞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 예, 혹은 두 번 정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데 가면 10분, 20분 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정리를 좀 하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더욱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쭉 물 흐르듯이 아주 하신 말씀을 다 들으니까 너무너무 속 시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아마 조 대표님 아마 3시간을 더 드려도 3시간 동안 물 흐르듯이 아마 다 현안 문제에서 얘기를 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곧 또 뵙는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신영웅님께서 마무리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제명이 구속보다도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킹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신영웅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이 곳곳에서 또 우리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또 아시아투데이, 또 저 김동원을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응원의 목소리가 눈사람 만듯이 더 커지기를 비롯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해봅니다. 예, 아쉽지만 우리 조원진 대표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곧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곧 다시 보실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 대표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예, 행복한 시간 즐기실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